눈밑 필러를 넣으신 분들이 병원에 재방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장님 사진 찍을 때 그 부분이 도드라져 보여요 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눈 밑에 다크서클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크서클이라는 용어는 사실 의학 용어는 아니고 이 눈밑이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크서클은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크서클 치료에는 이게 제일 좋아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눈밑이 어두운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사람이 막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은데, 우리가 정확한 진단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꼭 알고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다크서클의 원인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났고, 이러한 이유들도 이렇게 혼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눈물 고랑에 의한 함몰인데, 자, 우리 눈 밑에 이렇게 비스듬히 패여 있는 눈물 고랑, 영어로는 tear trough라고 하는 부분에 함몰이 생겨서 어둡게 보이는 형태입니다. 자, 보통 환자분들이 눈밑에 필러를 넣거나 지방을 주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 이 타입 때문에 생기는 다크서클인 경우가 효과를 볼 수 있는 타입이긴 한데, 문제는 여러 다크서클 중에 한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다크서클이라고 무조건 눈 밑에 막 필러나 지방부터 넣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눈물고랑 부위에 함몰만 있는 형태라면 좋겠는데, 문제는 두 번째, 눈물고랑의 함몰에다가 눈밑 지방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자, 이런 경우는 안에 무조건 필러를 채워주게 되면 눈밑 지방 부분이 더 튀어나와 보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얇은 피부로 안이 비치는 현상입니다. 자, 눈밑의 피부는 신체 부위 중에서도 특히 얇은 부위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더 얇아가지고 안에 있는 조직이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눈밑에 이 혈관이 비치는 경우, 두 번째는 눈밑에 근육이 비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 밑에 이 정맥혈이 비치는 경우에는 푸르스름하게 보이고, 근육이 비치는 경우는 붉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치면 무슨 색일까요? 보라색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눈 밑에는 보랏빛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얇은 피부로 이 안의 구조물들이 비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소 침착입니다. 아토피뿐 아니라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등으로 만성적으로 계속 눈을 비비시는 분들은 이 만성적인 자극으로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여성분들 중에 이 눈 주변에 화장을 짙게 자주 해주시는 분들도 화장품에 의한 다양한 알러지 반응이나 자극에 의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 진단을 빨리 잘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렇게 섀도우를 하는 부위에 화장을 지워도 색소 침착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 눈 화장품을 중단하거나 교체해주면서 토닝을 하는 경우에 이 침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눈밑 지방에 의한 돌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 아래쪽에 눈물고랑 위쪽으로 이렇게 지방이 점점점 돌출되게 됩니다. 자, 해골 부위에 눈이 비어있는 부분을 안화라고 하고, 여기에 안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안구를 쿠셔닝하기 위해 지방이 있는데, 이 아래쪽 지방이 나이가 들면서 이 눈밑의 지방 앞에 막과 근육의 힘이 약화되면서 앞쪽으로 살짝 지방이 밀고 나오면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눈밑 지방입니다. 자, 이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면서 음영이 져서 어두워 보이는 경우도 이 다크서클의 원인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는 눈밑 잔주름입니다. 눈밑이 피부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처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경우에도 다크서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사실 단독으로 어두워 보이는 경우보다는 앞에서 말한 눈밑 지방의 돌출이나 눈물고랑의 함몰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 시에 동시에 같이 잔주름에 대한 처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다크서클 치료의 중요한 것은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각각의 또 원인별로 치료가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눈밑 필러인데요. 눈밑에 필러를 넣어 볼 수 있는데 이 눈밑 필러는 아까 원인 중에 이 눈물꼬랑이에 의한 함몰이 있는 경우 또 얇은 피부로 인해 안에 구조물이 비치는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필러의 주입 깊이나 물성이 중요한데 우리가 눈밑은 피부가 얇고 또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이나 막 같은 구조물들이 피부 밑에 바짝 붙어 있어서 주입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성이 묽은 타입의 필러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눈물꼬랑과 함께 이 눈밑 지방에 돌출이 있는 경우는 필러가 눈밑 지방 쪽에 과주입되게 되는 경우에 웃었을 때 눈밑 지방이 더 돌출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고 약간 부족한 듯이 주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밑 필러를 넣으신 분들이 병원에 재방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장님 사진 찍을 때 그 부분이 도드라져 보여요 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시술 직후에는 튀어나오지 않았었는데 시술 직후에 원장님도 그렇게 툭 튀어나오게 넣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무표정한 상태일 때 필러를 주입하지만 첫 번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웃거나 아니면 두 번째 말하거나 할 때 중안면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눈밑 쪽에 있는 메스들이 위로 살짝 들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무표정일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랑 말하거나 사진 찍을 때 자꾸 눈밑이 어색해요 라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도 의사분들께 강의할 때 이 부분은 언더 커렉션, 약간 부족한 듯이 교정해 주라고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눈밑 주베룩 주사입니다. 제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베룩은 PDLA라는 콜라겐 자극 물질인데 예전에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PLLA라는 큰 입자여서 콜라겐 형성은 잘 시키지만 눈밑과 같은 얇은 부위에 뭉치게 되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주베룩은 입자가 원형의 형태이고 굉장히 작아서 제가 흉터 치료 때 표면에도 몇천 케이스 이상 넣는 입자이기 때문에 이 눈밑 쪽에 자연스러운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넣습니다. 자, 필러의 경우에는 눈밑의 투명한 필러가 빛의 산란 효과 때문에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에 비해 이것은 이러한 산란 효과가 적어서 필러를 넣어서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밑 지방이식입니다. 자, 눈밑에 필러뿐만 아니라 지방이식도 많이 해줍니다. 우리가 필러와 마찬가지로 자입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얕게 들어가는 경우에 필러의 경우에는 눈밑에 투명한 필러가 아까 말씀드린 빛의 산란 효과 때문에 푸르스름하게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에 비해서 이 지방이식은 이러한 현상은 없지만 또 표면에 들어간 경우에 필러와 같이 녹이는 주사가 따로 없어서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었을 때 제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레이저 치료 방법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색소 레이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인 중에 색소 침착 때문에 눈아래가 어두워져 보이는 경우는 뭔가를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멜라닌 때문이므로 색소 토닝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눈밑이 어두운 색이 혈관이나 근육 때문에 보이는 붉거나 푸르스름한 색이 아니라 갈색빛을 띠는 경우에는 보통 색소 침착형이 동반된 경우가 많으니 이런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 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레이저 치료는 혈관 레이저입니다. 우리가 혈관 때문에 어두워져 보이는 경우에 보이빔 퍼펙타 같은 혈관 레이저나 아니면 롱펄스 엔디아그 같은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안쪽의 혈관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서마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술로 눈밑에 잔주름이 발달한 경우도 음영과 굴곡에 의해서 눈밑에 다크서클이 더 악화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서마지의 경우에는 효과도 효과지만 눈이라는 정말 중요한 구조물을 덮고 있는 이 피부가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얇기 때문에 시술을 굉장히 안정성이 입증된 시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써마지는 20년 넘게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 주위 잔주름에는 전 무조건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술적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피부 절개식과 두 번째 결막 제거식이 있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 술은 말 그대로 눈밑의 지방을 제거한 다음에 이것을 꺼져 있거나 피부가 얇은 부위에 재배치를 하는 시술을 말하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피부 절개식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눈 안쪽에 결막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눈 안쪽에 있는 결막을 레이저를 통해 절개를 한 다음에 지방을 빼내는 방법은 흉터가 없이 안쪽에 있는 지방을 빼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눈 아래 피부의 노화와 늘어짐이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안쪽에 지방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이 더 늘어져 보일 수 있겠죠. 우리가 마치 풍선에도 바람 빠졌을 때 늘어지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레이저나 다른 시술적 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피부 절개식은 눈 아래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므로 늘어진 피부도 같이 절개해서 들어가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지방의 제거와 함께 이 늘어진 피부도 절개할 수 있지만 이 수술의 흉터가 눈 아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눈밑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 다음은 주사요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리쥬란 힐러나 PDRN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리쥬란 힐러나 PDRN은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켜서 이 얇아진 피부와 손상된 피부 재생을 통해 다크서클을 개선시킵니다. 자, 두 번째 주사요법은 지방분해 주사인데 눈밑 지방 돌출로 인한 경우에 지방분해 주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연고를 사용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이 피부염으로 눈밑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를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때에는 피부염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바르는 연고를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눈밑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연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연고를 선택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크서클은 절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원인별 접근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가 아닌 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